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구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얘기가 되고 있다. 근데 좀 더 많아지면 사회복지 기반 부분 틀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이제 권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던 것이 맞고요.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 시민위원회 박정식입니다. 오늘은 정치참여 아카데미 시간인데요. 저희가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 12월 한 20일경에 촬영을 하고 오늘 한 2개월여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사회복지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털어놓는 시간이었다면요. 앞으로 3번의 시간을 더 진행을 할 건데 그 3번의 시간에는 각각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의정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 참여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정당 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시민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좀 일방적으로 진행을 드렸다면요. 앞으로 이어질 그 3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론 시간도 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시간으로 의정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같이 저희 복지국가 시민위원회 두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혜미 위원님이시고요. 김혜미 위원님이 이제 국회 의정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거고, 제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윤유선 의원님이시고요. 기초자치단체 의원 활동을 통한 정치 참여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미 의원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혜미입니다. 네, 저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총선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사회복지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경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요청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아주 긴 티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권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던 것이 맞고요. 또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페미니즘 운동도 이와 같은 연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권력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이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녹색 운동도 마찬가지고 전 이런 맥락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또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출마를 한 이후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의제들을 이야기하고 정치적 비전들을 말할 때 훨씬 더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거나 또 다양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들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저에겐 굉장히 큰 경험이기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에 가면 제가 국회에 가진 못했지만 국회에 가면 다양한 정당들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출마했던 정당에서는 다른 두 정당과 함께 그린 뉴딜 정책 협약을 맺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좀 더 녹색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다양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합심하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또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정당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정당들 사이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 크게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서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공감을 얻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사의 조직화, 세력화의 그 첫 걸음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사회복지적인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기반이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민주당 전국 여성 지방의원 협의회 상임대표로 막 당선되신 윤유선 위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식이 금방 작동되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 기초의원입니다.
보통 기초의원, 광역의원 둘을 합쳐서 지방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광역의원이고 지금 구의원이 기초의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강서구의 구의원이고요. 초선입니다. 처음에 의원을 출마할 때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고 공천을 받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입후보를 하게 되죠. 저는 제 경험에 이제 서사협에서 각 정당별로 사회복지사 추천하는 사회복지사 후보들 6명을 추천했었고 그중에 제가 좀 들어갔었는데요. 나름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이런 기간에 아이 포대기 업고 와서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고 그런 힘들이 되게 사회복지사라는 연대의식이라는 부분도 많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거운동을 끝내고 나서 이제 당선이 되면 의원 활동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무리 복지관을 활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회복지 개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서는 충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조례 같은 경우도 우선 찾는 조례가 인권조례라든가 기본인권조례, 노동인권조례,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놀권리 지원이라든가 또는 청소년들이 부모 빚 채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좀 지정 기탁을 하셨어요. 특별 제작된 손수레를. 그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후속 작업을 하는 것이 폐기물 수집인에 관한 지원 조례인데요. 지금 요번에 2월 5일 날 통과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나 범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시각을 갖고 준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회복지사들이 정치 참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선출직으로 고민을 하고 아니면 주변에 선출직을 권유해서 선출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한 부분으로 정치 참여에 거북하지 않게 너무 먼 얘기지 않게 다가갔으면 하는 것 때문에 이 주제를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고도 사실은 서울시 사회복지사 비례 부분으로 조규영 선배님 활동하셨었고 오랫동안 활동하셔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멀리서 너무 어렵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25년 시민단체를 하고 정계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찾아가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의원들이 법이나 법안을 입법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더라. 직접 활동했던 사람, 네가 시민단체 활동했으면 시민단체 모습들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시각들을 가서 직접 주체가 돼서 입안하고 개정하고 활동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같은 얘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그 의원 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이왕에 어떤 의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시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되냐에 따라 또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출직을 가는 것을 너무 어렵거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잘해서 잘 훈련돼서 만들어진 형태로 내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고민을 시작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의정활동은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 이제 초심이라고 하죠. 그 초심에 있던 가치와 철학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의정활동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겠죠. 사회복지사가 하는 의정활동이 좀 추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분이 하신 말씀의 어떤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25개 구에 11개 구가 제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찾았던 건 그럼 사회복지사들은 의원이 그 구엔 누구지? 이런 부분이었죠.
그러했을 때는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쉽게 설명 듣고 자기가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안 그런 경우는 아마 서사협이나 여러분들 뭐 고문님들, 관장님들이 여러 번 찾아가도 상임위에서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구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얘기가 되고 있다. 근데 좀 더 많아지면 사회복지 기반 부분 틀을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혜미, 윤유선 두 의원을 모시고요. 의정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정당활동 참여를 통한 정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참여 아카데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